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요. 젊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뭐가 좋을 게 있을까 싶으시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걱정부터 앞서나요? 돈은 부족하고, 몸은 아프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이웃들과도 어색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는 것 같고요. 아,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시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요. 만약 이런 걱정과 불안 속에서만 시간을 보내신다면 정말 위험해요. 결국 외롭고 후회만 가득한 채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 거거든요. 경제적 걱정은 더 커지고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질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박경자라고 해요.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고 올해 79세예요. 40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의 인생 상담을 해왔어요. 사실 저도 60대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서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했거든요. 돈도 부족하고 자식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건강도 안 좋았고 친구들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70대 후반인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돈 걱정도 없고 자식들과 손주들과도 사이가 아주 좋아졌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말년운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저도 이 특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정말 신기한 건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말년운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도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 후반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말년운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들의 놀라운 비밀과 반대로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차이점도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먼저 2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차이를 보시면 말년운의 비밀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제 이웃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젊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이 셋을 키우셨거든요. 장사도 해보고 공장도 다니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힘들어도 절대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해보자라고 말씀하셨고 이웃들에게도 항상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돈이 없어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셨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70대가 되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자식들이 모두 성공했어요. 큰아들은 사업에 성공해서 할머니께 새 집을 사드렸고 딸들도 모두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 자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70세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손수건을 만들어 팔고 계세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버시거든요. 친구들도 엄청 많아졌고 건강도 20대처럼 좋아졌어요. 지금 할머니는 매일 웃으며 지내세요. 내 인생 중에 지금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2번째 사례는 정말 안타까워요. 같은 동네에 사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도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늘 불평만 하셨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매일 투덜거리셨어요. 이웃들과도 자주 싸우셨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나이 들어서 뭘 배우냐 며 거부하셨어요. 가족들에게도 항상 화를 내셨어요. 자식들이 찾아와도 너희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불평하셨거든요. 돈이 생겨도 이게 뭐가 되냐며 불만만 표현하셨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할아버지는 완전히 혼자세요.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친구도 없어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매일 집에서 혼자 TV만 보시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후회하고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고생을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바로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김순자 할머니는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고 계속 배우려고 하셨어요. 반대로 박철수 할아버지는 불평만 하고 남을 탓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셨거든요. 자, 이제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젊을 때 고생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을 때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의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을 많이 졌거든요. 하루 종일 일해도 돈이 부족했고 밤에는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잤어요.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고생이 제게 정말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왜 그럴까요? 고생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는 힘도 생겼죠. 특히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진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나중에 더 큰 실수를 했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젊을 때 정말 편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힘들어졌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기 때문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무너져 버렸거든요. 반대로 젊을 때 고생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내요.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겪어봤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젊을 때 고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요. 힘든 사람을 보면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나이가 들어서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젊을 때 고생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매일이 행복해져요. 같은 상황이라도 훨씬 밝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힘을 얻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에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거든요. 여러분도 꼭 시도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이에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부정적인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힘들겠다. 또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말했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나이 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라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말들이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정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그래서 65세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건강해 보이시네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라고 말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연습했어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마음도 밝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박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좋은 기회들도 자꾸 찾아왔어요.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집에 와도 제가 불평만 했거든요. 요즘 연락도 안 하고 나는 신경 쓰지도 않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집에 오기 싫어했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자식들이 오면 와줘서 고마워. 너희 덕분에 행복해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더 자주 오게 됐고 우리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우리 손주가 제일 착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손주들도 저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도 소개받고 돈을 벌 기회도 많아졌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이 요즘 되게 밝아 보이시네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학자들도 이런 것을 연구했대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행복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말들을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나는 멋있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건강해 보이세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말해보세요. 가족들에게는 고마워, 사랑해, 자랑스러워 라고 말해보세요.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운이 없어. 세상이 불공평해.
나이 들어서 뭘 해 같은 말들은 여러분의 운을 막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습관을 바꾼 지 14년이 됐어요. 정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년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늦었어. 뭘 새로 배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바로 말년운을 막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져요. 제가 70세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어요. 70살에 무슨 컴퓨터를 배워. 늙은이가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컴퓨터 수업을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젊은 사람들은 금방 따라하는데 저는 한 번 들어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집에서도 연습하고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을 배웠어요. 처음에 인터넷을 켰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기억해요. 온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었거든요. 멀리 사는 친구들과도 연락할 수 있고 궁금한 것들을 바로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인터넷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뜨개질을 좋아하는데 온라인에서 뜨개질을 좋아하는 할머니들과 친구가 됐어요. 그 할머니들과 만나서 뜨개질 모임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뜨개질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에요. 더 신기한 것은 그 뜨개질 실력이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제가 만든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씩 벌어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이 들어서 뭘 배워라고 생각했다면 지금도 집에서 혼자 TV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제 친구 정말순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75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영어 한마디도 못 하셨는데 갑자기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모두 말렸어요. 75세에 무슨 영어를 배워라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동네 영어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알파벳부터 배우셨거든요. 3년 동안 열심히 배우셨어요.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 모임이 지금은 100명이 넘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그 모임의 회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하고 여행도 가고 봉사활동도 해요. 할머니 말씀이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바쁘고 즐거워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외롭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야 해요. 제가 뜨개질 모임을 만들 때도 그랬어요. 제가 먼저 다른 할머니들을 도와드렸어요. 뜨개질을 못하는 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재료도 나누어 주고 맛있는 간식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게 됐고 모임도 잘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하나 정해보세요. 컴퓨터든 영어든 요리든 뭐든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동네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 가면 여러 가지 수업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재미있어질 거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소용없어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자신감이 정말 없었어요. 나는 별로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특히 60대 초반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건강도 안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때 정말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거든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모든 어려움을 다 견뎌냈다는 걸 말이에요. 가난도 견뎌냈고, 남편이 돌아가신 슬픔도 견뎌냈고, 사업 실패도 견뎌냈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다 견뎌낸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 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종이에 제가 지금까지 해낸 일들을 다 적어봤어요. 아이들을 키운 것, 남편을 간병한 것, 힘든 시기를 견뎌낸 것, 이런 것들을 다 적었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목록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일들을 다 해낸 사람이야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 거울을 보면서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자신에게 좋은 말을 계속 해주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성공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산책을 30분 하겠다고 정하고 실제로 했어요. 그러면 나는 정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니까 큰 자신감이 됐어요. 제 이웃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항상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자고 해도 나는 안 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손주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 하고 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하고 버튼 누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간단한 게임은 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때 할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후로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자주 하시게 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게 됐어요. 지금은 스마트폰도 잘 쓰시고 온라인 쇼핑도 하세요. 자신감이 생기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먼저 행동력이 생겨요. 해볼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달리 보게 돼요.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요. 저분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게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것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죠. 건강도 좋아져요.
자신감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몸도 건강해져요. 그럼 어떻게 자신감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요리를 잘한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것들도 다 장점이에요. 그리고 매일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과거의 성공 경험을 기억해 보세요. 아이를 키운 것,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것,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책을 10페이지 읽겠다. 산책을 20분 하겠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큰 자신감이 될 거예요.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5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쁜 사람들과는 거리두기예요. 이것이 말년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정말 중요해져요. 돈이 많아도 좋은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건강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반대로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이 나요. 저도 예전에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누구든 친하게 지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됐거든요. 특히 60대 초반에 정말 힘든 경험을 했어요. 그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불평만 했어요. 만날 때마다 세상이 불공평해. 나는 운이 없어. 모든 게 다 싫어라고 말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우울해지더라고요.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감기가 옮는 것처럼 나쁜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반대로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제 친구 이순희 할머니가 그런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잘 도와주세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웃음도 많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말년운이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